예, 오늘은 천주교 조선시대 후기 때 천주교 전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철이고 연락번호는 010-5361-8720입니다. 문자나 질문 있을 때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010-5361-8720. 천주교는 일단 처음에 종교로서 들어왔습니까? 학문적으로 수용됐습니까? 예, 학문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알아두고요. 자, 일단 남인계열의 학자가 18세기 후반경에 들어왔고요. 무슨 서적을 들고 들어왔습니까? 천주시이라는 책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천주시는 한글 처음에는 마테오 리치가 한문으로 쓴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글로 옮겨지죠. 그 다음에 이게 천주교가 신앙운동이 확대된 거는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천주교가 박해된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를 거부했다, 양반 중심의 신문 질서를 부정했다, 그 다음에 국왕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래서 사교가 되죠. 사악한 종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박해가 있는데요. 최초로 일어난 박해는 뭡니까? 신해, 신유, 기해, 병인입니다. 이거 순서 알아둬야 합니다. 신해, 신유, 기해, 병인 이렇습니다. 자, 신해 박해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진산에서. 자, 순교 최초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최초로 일어난 순교 사건입니다.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 권사형 등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이때 위패를 소각시키고 불사르고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 신해박해의 다른 이름이 진산 사건, 윤지충 사건, 신주 소각 사건, 위패 소각 사건, 신주가 위패입니다. 제사 지낼 때 앞에 놓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 15년 1791년이라서 이때는 시파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피해는 탄압은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신유박해 순조 1년입니다. 1801년. 암기하기 쉽죠? 자, 신유 순조 1년 1801년. 여기는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신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때는 순조인데 이때는 노론 강경파 벽파가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남인 시파를 탄압한 목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많은 남인 시파를 대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이거한, 정약종이 남인학자하고 청나라 신부 주운보가 사형당하고요. 정약정, 정약용 등이 유배를 갔습니다. 유형이 유배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는 사건이요. 황사형 백서 사건. 이 남인이었던 황사형이 베이징에 살고 있는 서양인 주교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병력을 동원해가 해군 병력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부를 위협해라 이런 편지를 썼는데 발각돼서 황상혁도 처형당합니다. 자, 신유박해하고 관련되는 게 누구라고요?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입니다. 자, 유배 간 사람이 정약전, 정약용입니다. 정약전은 거제도, 정약용은 어디입니까? 전라도 강진이죠. 자, 그 다음에 황사형 백서 사건, 신유 황사형 백서입니다. 신유 황사형 백서. 자, 그 다음에 기해박해 헌종 때 조선교구가 설립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자. 자, 신유박해 이후 시파인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하에서 천주교의 탄압이 완화되어 조선교구가 설립되고 프랑스 신문과 입국의 교세가 크게 성장하였다. 자, 근데 기해박해 헌종 때 벽파인 평양조씨가 세도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정하상 등 신도 200명과 프랑스 신부들이 청하다이다. 이거 보세요. 2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이걸 계기로 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오가작통법 척사유놈. 자, 극에 달했다. 박해가 극에 달했다. 기해박해. 자, 기해박해 극에 달했다. 기역이죠.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인박해. 자, 여러분 다시 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신유박해는 누가 유명하다고요? 정약전, 정약용입니다. 그 다음에 황사형 백서 사건, 신유박해하고 관련 기해박해는요. 자, 오가작통법 척사유놈. 자,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자, 넘어가서 자, 병인박해인데 여러분 이 병인박해는 뭡니까? 자, 남종삼을 시켜가지고 프랑스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하 저지를 꾀하여 실패하였다. 다시요. 흥성대원군이
계층인 천주교 세력의 불안감과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처하기 위해서 낭종삼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프랑스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한 처지를 꾀하려고 실패했는데 이때 자 수천 명 프랑스 신부 12명 중 9명과 남종상들 수천 명을 처형하였다. 최대 동그라미 칩니다. 최대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다. 이게 병인양요의 당연히 배경이 되죠. 그 다음에 천주교의 교세 학대, 자 조선교육 성립하고 교세 학대 이유는 이런 아까 말했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그 다음에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천주교 박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게요. 1785년에 추조 적발 사건입니다. 추조, 형조를 말하는 겁니다. 형조. 자, 이벽, 이수근, 정약용, 건절신 등이 김보무의 집에서 미사를 들이다 적발된 사건. 그 다음 반해 사건. 남인, 이수근, 정약용 등이 김시덕의 집에서 성경 강습 가르치는 도중에 발각되었다. 그 다음에 신해, 신유. 자, 그 다음 뭡니까? 기해, 병호, 병인, 박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신해, 신유, 기해, 병호, 박해인데요. 1791년 신해 박해에서는 신앙화 과정의 최초 사건이다. 최초 사건. 그 다음 신유 박해는 정약전 경량공하고 관련되고요. 실학이 퇴조하고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했고요. 기해 박해는요. 척사유놈 오가작 통법 시행하게 되고요. 병호 박해 때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김대건 신부가 처형되고 병인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또 서학이었죠. 천주교는. 그래서 또 대신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동학이죠. 동학. 민족 종교 동학. 자, 누가 창시했습니까? 자,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가 1860년대 창시했습니다. 몰락 양반 경주 최가입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이 몰락 양반이겠죠. 잘 나가는데 종교를 창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동학의 교리는 보면요. 유불선 주요 내용을 다 이렇게 섭렵하는데 배격하는 천주교 교리까지도 일부 수용합니다. 싫어하는 천주교 교리까지도 일부 수용한다. 동학 사상은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이다. 사람이 곧 사람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자, 철학적으로 주기론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이다. 관념론하고 뭡니다? 주리론이 아닙니다. 주기론. 샤머니즘과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궁궁어리라고 빨간고를 선 부적을 갖고 다녔습니다. 주수를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광제 창생을 내세워 양반과 상민을 차별한 즉 노비 제도를 없애자, 사인 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자, 그 다음에 보국 악민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주는 어떻게 됩니까? 최재우는 처형을 당하죠. 자, 동학의 교주 최재우는 자 서학을 1860년대 동학을 1860년대에 만들지만은 처형당하고 이대 최시영이 조직망, 이 조직망이라는 건 포접죄입니다. 포접죄, 그 밑에 있는 접, 이런 포접죄를 이용해가 전국적 규모로 확대했고요. 누가요? 2대 최시영이요. 3대 교주 촌병이가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최재우, 최시형, 그 다음에 손병희. 자, 됐습니까? 그 일대 최재우의 원한을 씻어주자 그 운동이 뭐예요? 교조 신원운동이죠. 교조 신원운동.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자, 교세가 확대되는데요. 이대 교주 최시영은요. 동경대전가의 용담유사를 책을 썼습니다. 뭐를 쓴 책을 썼다고요? 동경대전가의 용담유사. 용담유사. 그 다음에 포접제를 실시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 포 간에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주, 대접주, 교장, 교수 도짐, 직강, 대정, 중정 이런 직분이 있을 거예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름을 듣고 동학이구나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그 다음에 강원도, 경기도까지 쭉 퍼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향거. 이 시기에는 다시 동학이 일어날 시에 농민들 사이에서 사회 불안이 고조되고요. 왜냐? 자, 유교적 왕도 정치는 점점 쇠퇴해 가는데 또 지방에 있는 탄광오리들은 부정과 탐악이
강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삼정이 상당히 문란했고요. 그래서 삼정은 어느 정도 시정하고자 뭐 좀 정책을 냈는데 그게 총액제인데 이 백성의 힘든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세에서는 비총제, 군포에서는 군총제, 자, 한국에서는 환총제를 실시하여 각 면리 단위로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합니다. 이 면에는 어떻게 얼마만큼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수령과 항리, 자, 항임들은 뭡니까? 백성들한테 이것을 일반 백성들한테 짜내겠죠. 자, 그래서 부정이 많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전정의 문란을 보면요. 전정은 자 20.2두를 내는 건데요. 징결, 응결, 도결, 백지징사는 부패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백성을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징결, 응결, 도결, 백지징세 나오면 전정의 문란하고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하고 관련되는 게요. 족징, 인징, 항구첨정, 백골징포, 강령체, 마감체입니다. 한국하고 관련되는 게 늑대, 반작, 가분, 허류, 반백, 분석, 입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둡시다. 일단은 전정은 20.2두를 내는 게 원칙이고 군정은 군포 한 필, 자, 황국은 이자 10분의 1을 내는 건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쥐어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니까 농민이 몰락하고 하지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었단 말이죠. 농민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뭐 소극적으로 소청하거나 벽석에서 벽에 붙이는 거죠. 남을 비방하거나 민심 선동하기 위해서 밤에 벽에 종이를 글을 쓴 종이를 붙이는 벽석 개수 사건. 그 다음에 농민 봉기로 이어졌습니다. 농민 봉기에서 제일 첫 번째 선구자가 뭡니까? 선구적인 난이 홍경래 난이죠. 1811년 순조 11년 암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순조 11년 1811년 세도 정치로 인해서 농촌 경제 파탄하고 서북인 평안도 말합니다. 관서지방 서북인 평안도 간서지방 같은 말입니다. 이 서북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홍경래 이번에도 몰락 양반입니다.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하에서 농민 중소 상인 광상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광산 잘 알아둡니다. 중소농인 광산 대상인은 아닙니다.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노동자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서 자 선천과 정주로 퍼졌고요. 청천각 이문 지역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이 청천각 암기합니다. 한강 이부가 아닙니다. 청천각 이문 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자 이게 농민의 한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으며 주도 면밀하게 전개된 정치적 변란이었습니다. 19세기 변란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상에서 보면요. 이 지역이 고려 때 서희의 강동육주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겹칩니다. 고려 때 서희의 강동육주하고 겹친다. 자,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한참 뒤에 1862년 즉 51년 후에 임술 농민 봉기가 일납니다. 단성에서 먼저 일나고 진주로 퍼집니다. 자, 이거는 누가 탐악을 했어요. 학정을 한 겁니까? 백낙시인이라는 사람하고 홍병원의 탐악입니다. 경상 우병사 백낙시인 이름 알아둡시다. 진주 목사 홍병원, 백낙시인 홍병원, 백홍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진주밀란을 일으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진주밀란은 향임 유계춘의 지하에 농민 요보민이 가담하고 한때 진주성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계춘 지하에 유계춘의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했습니까? 안핵사, 선무사, 암행의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기구가 뭐예요? 임시기구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습니다. 삼정이정청. 자, 나중에 이 한계가 있는데 삼정을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삼정이정도 백지화되고 예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어서 농민의 부담이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고요. 자, 여러분 관서. 자, 기출문제 보면요. 관서지방. 자, 조정에서는 관세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라고요?
자, 청정강 이북 지역을 점령한, 자, 이북을 점령한 뭡니까? 누구의 난이에요? 여러분. 선천, 정주의 자, 저항 없이 한 거요. 홍경량의 난이죠. 순조 11년에 1811년 일난 거요. 자, 그 다음에 천주와 관련되는 것은 보면요. 자, 일본 보기에 보면 흑산도로 유배 갔다 정약전은 자산어부를 만들었다. 이거는 신유박해죠. 정약전 전야공은 신유박해입니다. 중요하겠죠. 또 신유박해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겁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 백서 사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성리학이요. 성리학이 조선 후기 되면서 이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자중시의 성리학이 절대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리학이 교조화됐다 이 말이죠.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송시열, 자 노론의 송시열이 저술이 뒷받침해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리학의 기능이 상실됐고요. 성리학의 경직성. 자,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이 뭡니까? 두 명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윤효와 박세당입니다. 윤효는 남인이고, 자, 책은 중용주의 백호집을 썼습니다. 자, 안개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해석이다. 뭐를? 대학 중용 효경출의 독자적 해석. 자, 여러분 다시요. 주자학설 비판의 대표적 인물이 윤효와 박세당입니다. 사문난적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세당은 소론인데요. 양명화가 노장사상의 영향을 입었고요. 사면록이라는 책에서 사서와 서경, 시경을 새로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이 사람도 독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봅시다. 두 명 이름을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책을 남겨야 됩니다. 윤휴, 중용주의 백호집, 박세당, 사변록. 이 사람은 자,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이거 알아둡시다. 윤휴는 서경덕의 제자입니다. 윤휴는 뭐라고요? 서경덕의 제자입니다. 서경덕.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있는데요. 호랑 논쟁입니다. 호랑, 조선 후기 호랑 논쟁. 이 호랑 논쟁은요. 이때 호는 뭐냐면 충청도 노론을 말합니다. 인물성 이론을 말하고요. 자, 인간하고 물건, 사물하고 본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자가 다를 이자죠. 그리고 기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송시열 학통을 계승한 권상아, 한은징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 호랑 논쟁 지금 하고 있는 거 기출 문제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호론이 뭐라고요? 인물성 이론입니다. 인간하고 물건하고 성질이 다르다. 자, 그러면 낙론은 뭐겠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노론이 주도한 인물성 동론입니다. 인간과 물건의 성질이 동일하다. 리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자, 북학사상 19세기 계하사상으로 이어진다. 자, 다시요. 호론은 뭐라고요? 호론, 인물성 이론, 기의 차별성 강조. 그래서 어디로 이어진다? 북벌론, 위정척사사상. 자, 오랑캐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낙론은요. 서울, 경기 노론인데 이간, 김창협, 인물성 동론, 리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나중에 북학사상, 계하사상으로 이어진다. 호락 논쟁. 그 다음에 기정진, 이항로. 자, 이름만 일단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은 16세기 자, 중종 때 명에서 조선에서 전래된 건데요. 뭘 강조한다? 성리학이 교주화되는 거 이런 거 비판하면서 실천성, 행동에 옮겨야 된다. 알고 있으면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된다라는 자, 실천성, 행동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려온 거 보면 제일 처음에는 정제두가 쭉 제일 위에 강학파죠. 정제두.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이명백 그냥 이름 알아둡시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제두, 이명백. 자, 그 다음에 사상체계는 심정리, 인간의 마음이 곧 리이다. 이치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치양지, 인간의 상하 좀비의 차별 없이 본래 타고난 천리로서의 양지를 실현하여 양지, 자, 양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상하 좀비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양반과 자, 천민 차별이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자, 양지를 실현하여
사물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론이다. 지금 양명학하고 있습니다. 자, 호락 논쟁 아닙니다. 자, 다시요. 양명학 전례와 확산, 성리학이 비판해서 일어난 게 뭐라고요? 자, 실천성 강조한 거. 자, 명에서 왔던 양명학. 명자가 들어가니까 명에서 왔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심정리 취향지. 자, 관련되는 거고요. 심정리 취향지 내용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단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지행합의설, 행동을 강조한다. 근데 이 양명학을 비판한 대표적인 책이 뭐냐? 이황이 쓴 전습록변입니다. 이황이 전습록변이라는 책에서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정제두가 강화학파를 만드는데요. 정제두가 쓴 책이 존언이라는 책과 만물일체설이라는 책입니다.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했다. 누구를 양반이 아니고 일반민을 도덕 실천을 강조하죠. 자, 주체가 뭐라고요? 도덕을 실천하는데 주체가 양반이 아니라 일반민이다. 그러므로 양반 신무제 폐지를 주장했고요. 18세기 초에 강화도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소론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면서 이 소론 기출문제입니다. 노론 아닙니다. 소론학자 소론, 소해돈 소론. 자, 그 다음에 왕실 종친, 그래가 강화학파, 소론 알아둡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소론. 그 다음에 실학자에게 영향을 좀 주었다. 그 다음에 박은식한테 영향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정인보한테도 영향을 줬다.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은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뭘 받았다고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은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양명을 비판한 대표적 책이 뭐라고요? 이황의 전습록변입니다. 이황의 전습록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호락 논쟁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자, 낙론이, 자, 이 기출문제 보면 낙론이 어떻게 됩니까?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호론은 북벌론으로 이어지고요. 자, 호론이 인물성 이론, 낙론이 인물성 동론입니다. 자, 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일어났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명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요. 보기 3번 한번 봐보세요. 정권에서 소외된, 자, 북인 집안 아닙니다. 소론계열 학자와 불우한 종친입니다. 소론계열 학자와 불우한 종친. 자,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실학의 발달. 실학의 개념은 조선후기에 나타난 근대지향적이고 민족적인, 자, 사상의 경향입니다. 자, 실학이 등장 배경이 뭡니까? 통치 질서가 어느 정도 와해되고 성리학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교조화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학하고 고정학이, 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정학, 실정적, 실용적 방법이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실학의 발달 과정 16세기 때 정인홍은 성리학의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여 정치문화와 물질문화를 발전시켜 부국강변과 민생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 정인홍, 16세기 대표적인 사람 정인홍. 자, 알아둡시다. 정인홍.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세기 전반에 되면 이수광의 지복뉴스를 저술하여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한백경은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를 치밀하게 고정하였다. 17세기 실학의 발달에 기여한 이수광 지복유설 한백경 동국지리지. 자, 그 다음에 18, 19세기가 제일 활발하죠. 이때, 자, 농업 중심의 계양농, 경생치용학파, 자, 상공업 중심의 이용후생학파가 등장합니다. 자, 실학의 선구자 요소 보면 정인홍, 한백겸, 이수광, 요거 알아둡시다. 자, 정인홍은, 자, 선조 광해군 때 대북파 영수로 조식의 문화생입니다. 자, 군주 40세를 부인하고 천하는 공문이다. 상당히 빨리 군주 40세를 비판했죠. 자, 다시 뭐라고요? 정인홍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보면 1535년에 1623년에 살았는데 이때 벌써 군주 40세를 부인하고 천하는 공문이다. 임금이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다. 곡물이다. 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한백겸. 자, 주자의 해석에 구애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육경을 해석하였다. 동국지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수강. 실학을 최초로 이론화했다. 지봉유수를 저술하여 자,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폭넓게 정리했다. 지봉유수는 백과사전적 서술입니다. 나중에 보면 백과사전적 서술이 쭉 나옵니다. 이수강, 실학 최초 이론화. 자, 실학의 한계는 뭐예요? 국가 정책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론 중에서 중농학파 같은 말이 경세치용학파입니다. 유영은, 이익, 정약용 이래 됩니다. 자, 남인 출신이 많았죠. 서울 부근의 자, 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이 18세기 전반에 경세치용학파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토지제도의 개혁을 중시합니다. 유영은은 실학의 체계화, 자, 나중에 반개수록 균전론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무법, 농병일체의 군사제도, 산흥일체의 군사제도, 자, 사회제도 비판, 양반몬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비판, 유교적 한계성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익, 학파의 현성, 성호학파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실학의 중농학파, 자,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 유영은, 이익, 정약용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조금 겹치지만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 하고 나서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중상학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은 또 기출문제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십시다. 유영은 실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다. 실학을 체계화. 실학을 최초 이론화시킨 사람은 뭐예요? 이수강입니다. 이수강.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한 30분 정도의 강의를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중농학파 순서 봅시다. 유영은, 이익, 정약용. 유영은, 이익, 정약용. 중약용은 중농학파입니다. 중상학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중상학파로 이렇게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농학파 같은 말이 뭐라고요? 경세치용학파, 유영은, 이익, 정약용. 유영은, 이익, 정약용. 남인 출신이 많았다. 남인 출신이 많았다. 자,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